21세기 중국의 동북공정의 내용은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동북공정이 있었는데요. 그 동북공정의 내용은 그 당시로부터 1000년 전 기자는 낭낭조선을 교화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갈력 5편 최초의 동북공정. 한나라는 우거조선을 점령했으며 우거조선에 의해 무역이 막혔던 현도와 낭낭 등의 군현을 설치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진번, 임둔, 현도 지역에서 반발로 무산되고 낭낭군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유철 이후 황건적의 난으로 유명한 삼국지 시대 전까지 한나라는 굉장히 많은 내란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왕조가 교체돼서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를 15년간 세우기도 했고요. 한나라에 수없이 많은 변란이 있었는데 낭낭군을 진시황 시대처럼 9년 통치했었으리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나라와 낭낭군과의 관계는 명나라 조선 관계거나 그보다 못합니다. 우거조선과 낭낭군을 기록한 책들은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진수의 삼국지, 범엽의 후한서 등이 있는데요.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은 1차 사료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그 당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치는 사료입니다. 그 후 진번, 임둔, 현도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들을 달래고 이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 진행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쪽과 연관된 중국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너네한테 좋은 일을 과거에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너네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런 공정입니다. 1차 사료를 알고 어떻게 바뀌었나를 알면 그 공정을 파악하기가 쉬워지는데요. 먼저 사마천의 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왕 위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이다. 연나라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번 조선을 약탈하고 복속시켜 관리를 두고 보루와 요새를 쌓았다. 연나라 전성기라면 4대왕 소양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복속시키고 보루와 요새를 쌓았다는 것은 사기 흉노열전에 진계라는 장수가 동호를 폐주시켜 일천리나 물리고 조양에서 양평까지 장성을 쌓고 상고, 거양, 우평, 요서, 요동에 군을 설치했다 라는 내용으로 파악합니다. 보루와 요새를 쌓은 건 양평까지라는 이야기고요. 일천리를 물린 동호라는 그룹에는 진번과 조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평은 요양이라고도 하고 또 요동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현재 여기까지 보루와 요새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와 서쪽, 대릉하 북쪽까지는 발견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다시피 많이 허물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을 방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요새로 보입니다. 폐수 호나설을 지지합니다. 요동군 번한현의 설명에 폐수가 새 밖으로 나와서 서남쪽 바다로 들어간다 라는 구절을 비추어 번한현은 지금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으로 파악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쨌거나 보루와 요새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새를 가로질러서 서남쪽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이 합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고고학 박사 이우석 씨의 만번한의 주장과 일치하고요.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번한현을 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나라 진계의 침탈 이후 100여 년이 지나 영정 진시황이죠. 진시황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때의 만리장세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221년 몽염은 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해서 지형에 따라 험난한 요새를 연결하여 성체를 쌓고 임조에서 시작하여 요동에 이르렀는데 총 길이가 만리에 달했다. 요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평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왼쪽 지도에서는 심양을 가리키는데 저는 양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후 15년이 지나서 진시황의 시대가 끝나고 항우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기원전 206년 요동왕으로 있었던 한광이 항우가 보낸 장도에 의해서 살해가 되면서 현재의 요서 요동 지역은 항우에게 일시적으로 항우에게 속하게 됩니다.
조선열전에서 요동요새가 있고 그 동쪽으로 폐수, 즉 번한현이 있고 거기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진고공지가 있는데 여기에 위만이 왕검성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진고공지라는 것은 옛날에 진나라 땅이었다가 그 후에 진나라 땅이 안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동지역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주장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도장깨기TV 학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동 위쪽부터 황해도까지를 진번국으로 비정하고요. 함경도, 강원도 라인을 임둔국으로 비정합니다. 조선은 당연히 상국부터 요하까지입니다. 연나라가 진번 조선을 약탈했다는 내용과 일천열이나 폐주시켰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위치를 번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조선과 진번을 제 주장대로 비정을 하게 되면은 번한현까지 침공한 것은 진번과 조선을 약탈한 게 됩니다. 진나라 몽염 때 북요동까지 장세를 쌓았고 이후 요동 지역에서는 아무도 살지 않다가 노관의 연국이 망하자 위만이 건너와 살면서 진번 조선의 만이와 옛 연제 나라의 망명자들을 점점 복속하게 하고 왕이 되어 왕검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제 모델과 사마천 사기의 기록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사료 사마천 사기의 정확한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요동태수는 곧 위만과 이렇게 약속하였다. 위만은 외측의 신하가 되어 요새 바깥이 만이를 보호하고 변방이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 만이의 군장들이 들어와 천자를 뵙고자 하면 이를 금지할 수 없다. 이를 듣고 천자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런 이유로 위만은 군사의 위엄과 재물을 얻어 그 이웃의 소읍들을 침략하여 항복하게 하니 진번, 임둔이 와서 복속하고 사방 수천리였다. 위만은 한나라의 외측 신하를 자처해서 허락을 받았고 동쪽을 침공해서 진번과 임둔군 세력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에 이르러 꼬임에 넘어간 한나라의 망명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아직 우거는 천자를 뵙지도 않았다. 진번 옆에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뵙고자 했으나 또한 우거가 가로막아 통하지 못하였다. 이후에 우거 조선을 침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거를 나쁘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후 한나라 유철은 우거 조선을 침공했고 진번군 지역에 낭낭군과 진번군을 설치하고 임둔군 지역을 현도군과 임둔군으로 나눠서 설치를 합니다. 우거 조선의 수도인 왕엄성은 원래 영정 진시황 당시의 요동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군으로 복속시킵니다. 기자조선 공정을 당하기 전에 낭낭군은 왕검성이 아니라 요동군 험독현의 왕엄성입니다. 요동군 험독현, 응소가 말하길 조선왕 만의 도읍이라고 말했다. 강의 험함에 의지해 험독이라고 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자조선 공정이 들어가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신찬이 말하길 왕엄성은 낭낭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 험독은 그냥 험독일 뿐이다. 위만조선의 수도와 상관없다. 이런 반대 주장을 펴게 됩니다. 신찬이 틀린 건 낭낭군 폐수의 동쪽이 아닙니다. 요동군 폐수의 동쪽이에요. 그러면 신찬은 왜 폐수를 요동군이 아닌 낭낭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혹은 억지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조작은 3000년 전 기자가 낭낭조선을 교화했다라고 하는 동북공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3000년 전 기자가 낭낭조선을 교화했다라고 억지를 쓰는 것과 낭낭조선의 중심지는 평안도 평양이라는 거짓이 맞물리면서 신찬은 낭낭군 폐수 동쪽에 왕엄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가 낭낭조선을 교화했다는 공정은 진수의 삼국지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진수의 삼국지 오환선비 동의전에 실린 글입니다. 조선후 준이 일찍이 참남대기의 왕을 칭하였는데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에게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기 조선열전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진고공지에서 사람을 모아서 나라를 세웠을 뿐인데 여기에서는 위만을 더 나쁜 사람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선 후 준에게 찬탈했으니 위만은 우리가 공격해도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위한 것이죠. 위략에 이르기를, 위략은 어환이 있었고요. 대략 사마염의 진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책으로 추정합니다. 진수의 삼국지도 마찬가지로 사마염의 찐나라 때에 완성이 됐습니다. 한나라의 노관을 연왕으로 삼으니 조선과 연나라는 패수를 경계하였다.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동쪽의 패수를 건너가서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위만은 준왕을 설득하여 서쪽 경계에 거주하기를 구하고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이를 조선의 번병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준왕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벼슬을 내려 박사로 삼고 귤을 내려주어 백리의 땅을 봉해주면서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하였다. 위만은 망명자들의 무리를 깨어내어 무리가 점차 많아지자 이에 사람을 보내 준왕에게 거짓으로 알리기를 한나라의 군대가 10개의 길로 쳐들어오니 들어가 수기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고 마침내 돌아와 준왕을 공격하였다. 준왕은 위만과 싸웠지만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이 내용은 한나라가 아닌 위나라도 아닌 사마염의 찐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위만이 요동태수와 외측의 신하를 기약하는 것이고요. 위략에서는 조선왕 준과 조선 서쪽의 번병을 기약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없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사마천 사기에서는 요새를 빠져 달아나 패수를 건너 진나라의 빈 땅 보루에 살았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위략에서는 패수를 건너서 준왕에게 투항을 하고 백리의 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에서는 준왕 자체가 없는데 준왕을 뺄 이유가 사마천에게 있었을까요? 반대로 후한과 위진 시대를 거쳐가면서 망랑군에 대한 공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내세운 게 기자하고요. 기자의 후손으로 준왕을 만들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문헌사학에서 1차 사료와 300년 후 사료가 상충할 때는 1차 사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게임이 끝나지만 그 내용을 더 분석해 볼수록 사마천 사기가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사마천 사기에서는 우거가 다른 나라와 교섭을 가로막아서 이들을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자조선을 찬탈해서 위만조선을 세운 것이라면 전쟁 명분에 그것을 넣을 만합니다. 위만조선 우거를 내가 공격을 해야겠는데 네가 지금 기자의 나라를 찬탈해가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지 않겠냐, 내가 하늘의 이름으로 널 심판하겠다, 이런 명분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기자조선을 찬탈했다면 전쟁 명분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략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한나라의 군대가 10개의 길로 간다고 보고를 했죠. 그러면 준왕 정부에서는 그 10개 길로 오는 것들을 하나도 검사를 못할까요? 아무리 위만에게 맡겼다고 하지만 춘추 전국 시대의 첩보전이 엄청나거든요. 준왕 정권이 그걸 몰랐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한나라가 상식적으로 10개 길로 쳐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한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10개 길로 쳐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위략은 기자조선의 밑밥을 위한 가짜 역사다라고 결정합니다. 위진시대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기록을 찾아가지고 빈 땅에 세운 위만조선이 기자조선을 찬탈했다고 역사 공정을 한 것입니다.